자,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것들만 한번 살펴봅시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먼저 지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에는 여기 나오는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 나오죠. 장석부터 시작해서 흑운목까지 얘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규산염 광물. 자, 요 말 알아둡시다. 규산염 광물. 그래서 지각은 주로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거 물이 제일 많네, 맞지? 그리고 단백질. 지질은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겠노? 지방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핵산. 핵산은 누클레익 엑시드니까 핵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D가 붙으면 DNA고 R이 붙으면 RNA. 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핵산. 그리고 탄수화물. 자, 이것들은 뭘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다?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체. 자, 물이 제일 많지만 물 말고 해당되는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지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탄소, 화합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새로운 용어 두 가지 알아둔다. 규산염 광물과 탄소, 화합물 두 가지를 알아두십니다. 자, 이렇게 찍고 다음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앞에서 지각, 해수, 대기,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이 무엇이냐? 지각은 우리가 규산염 광물 중에서 장석이 가장 많은데 성분을 보시면은 규산염 광물이니까 규소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다?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더 많다? 산소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 본다. 생명체는 가장 많은 게 물이제, 맞지? 물이 가장 많고, 그리고 구성 원소의 질량 비로 보면 이것도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누구냐 그러면 탄소. 이런 순서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생명체 뭐 있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요게 있다 그랬지. 이걸 뭐라고 하더노? 자, 같이 부르면 탄소, 화합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그리고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장석, 그 다음에 석영, 흑운목, 각섬석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속한다? 규산염 광물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주요 용어는 탄소화물과 규산염 광물 이걸 보시고, 구성 원소를 보시면 생명체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탄소, 지각도 누가 제일 많다?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 이런 순서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2번은 보지 맙시다. 2번 안 봐도 된다. 자, 밑에 정리된 게 있네. 지각은 당연히 뭐로 돼 있단 말이야? 암석이 모여서 지각이 되는 거지. 암석은 다시 요런 작은 것들, 장석이나 석영 같은 광물로 구성되어 있고, 요런 광물들을 우리가 규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뭐로 돼 있다? 산소, 규소와 같은 원소로 되어져 있다. 그럼 봐봐. 원소가 뭘 만들고 광물을 이루고 있고, 광물이 다시 암석을 만들고, 암석이 모이면 뭐가 된다? 지각. 선생님 부등호로 해놔놨지. 그래서 지각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크기가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생명체 아까 전에 생각나?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뭐야?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그리고 뭐 빠졌노 여기? 핵산이 빠졌지. 핵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슨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한다? 무신화합물, 탄소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탄소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되겠나? 알고 있나요? 자, 방금 했던 거 살펴봅시다. 원소가 모여서 결합해서 광물이 되고,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여서 지각을 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을 말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석영, 장석, 허군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아까 했잖아. 가장 많은 게 뭐라고 그랬어? 가장 많은 건 물입니다. 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탄소, 화합물이 있습니다. 자, 탄소, 화합물 이렇게 존재한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문제 봐봐. 목표 봐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은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질까? 입니다. 광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기는 광물은 규산염 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한 개 한 개를 어떻게 샀느냐에 따라서 전체 모양과 성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한 개 한 개를 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광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 즉 규산염 광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여기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Si하고 O 사면체, 이름은 규산염 사면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그림에서 보이는 무슨 역할하고 똑같다? 컨테이너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알겠나? 요 말 알아둔다. 규산염 사면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규소가 사면체의 중심에 이렇게 규소가 있지. 규소가 있고, 그리고 산소의 위치가 사면체를 생각하면 사면체의 꼭지점 쪽에 산소가 위치하면서 규소하고 산소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써보면, 화학식을 써보면 Si에다가 산소가 4개가 결합하고 있다라고 해서 전체 전하량이 4- 이렇게 된다. 이거 궁금하지? 왜 4-인지 몰라도 돼.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했지만 이게 왜 4-인지는 여기서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SiO4 4개 붙어 있을 때, 즉 규산염 사면체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음전하를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한번 잠깐 선생님이 설명한 것 같은데 굳이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했나? 규산염 사면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규산염 사면체들이 서로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쌓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규산염 사면체들이 맞지? 이렇게 있잖아. 규산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얘들 특히 이렇게 가까이서 결합을 할 수 있겠나? 없겠지.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 되겠노? 음이온들끼리 모음 결합하노?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 양이온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양이온들이 규산염 사면체를 결합시켜 준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 용어는 규산염 사면체. 얘가 중요 용어입니다. 규산염 사면체. 누구하고 누구로 이루어져 있다? 규소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노?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입니다. 자, 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 결합한 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염이라고 하는데, 규산염 사면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들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양이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음전하를 띠고 있대. 자, 그 다음에 사이좋게 규산염 사면체를 연결시키는 여러가지 방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얘들 듣기 사이가 좋네, 맞지? 하트. 그 다음에 넘어간다. 자, 다음번에 봅시다. 자, 더 알아보기. 여기 지금 중요한 거 합니다. 자, 점점 키워봅시다. What's this? 이게 뭐고,
규산염 사면체를 간단하게 나타낸 모형이지. 간단하게 나타낸 모형입니다. 여기 뾰족한데 요 꼭지점이라 하지. 꼭지점이 요 뭐 있노? 여기에 뭐가 위치하고 있다? 산소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지. 규소는 어디 있노? 규소는 사면체의 중심에 있지. 중심에 이렇게 규소가 위치하고 있을 거야. 여기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요런 규산염 사면체가 어떻게 쌓이느냐에 따라서 돌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첫 번째 감남석이라는 광물 봅시다. 감남석이라는 광물의 선생님이 어렵지만 화학식을 어떻게 적어놨는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요건 화학식 여러분들이 뭐 적을 수 없어도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Mg가 있고 2SiO4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이건 뭘 뜻하는 거다? 마그네슘이 결합할 때는 이가 플러스의 형태로 결합하고 SiO4는 아까 뭐라 그랬어? 4-라고 했지. 그렇게 되면 이게 4-면은 Mg2 플러스가 몇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2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양이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2라고 적혀진 거는 만약에 Mg하고 Fe가 각각 한 개씩 있을 때는 2라고 적어줘도 되는데, 마그네슘도 있고 그 다음 철도 있으면 이때는 2를 안 적어줘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는 어떤 것들끼리 결합하고 있단 말이야. 마그네슘 2 플러스도 있고 철 2 플러스도 있고 SiO4 4-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럼 감남석에는 이 규산염 사면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독립형입니다. 자, 규산염 사면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걔들 누가 이어줄 수 있다? 중간에 금속 양이온이 들어가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이 안에 무슨 결합이 있겠노? 양이온과 오미온이 결합하고 있지.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온 결합의 특징 뭐였어? 충격을 가하면 쉽게 깨진다 했지. 그래서 감남석은 충격을 가하면 쉽게 깨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관계 볼까요?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 거. 공유산소수는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규산염 사면체 간에 서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금속 이온이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공유산소수가 0입니다. 그리고 규소 한 개당 산소가 몇 개 결합하고 있노? 규소 한 개당 산소가 4개 이렇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맞지? 중심에 Si가 있고 산소가 4개 결합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는 규산염 사면체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라고 하면 어떤 규칙성을 보입니까? 지금 산소를, 자, 규산염 사면체 보면 산소를 몇 개를 공유합니까? 산소를 몇 개 공유한다? 2개를 공유하고 있죠. 이렇게 규산염 사면체 한 개당 산소를 2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 규산염 사면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유 산소 수는 몇 개라고 적을 수 있어요? 2개라고 적을 수 있지. 공유 산소 수는 2개고, 이렇게 2개를 공유하면서 사슬 모양으로 한 개로 쭉,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지. 그럼 요거는 뭐라고 이름 붙이는 게 좋겠노? 모양이니까 모양을 뜻하는 단사슬, 요렇게 단사슬 모양 이렇게 하고 공유산소수는 2가 됩니다. 자, 한 개 물어보자. 여기서 Si하고 Si 대 산소의 비가 어떻게 되겠노? Si 한 개당, 여기 봐봐, 요 까만 걸로 표시한 산소는 완전히 사면체 자기 거제. 그렇지만 공유하고 있는 건 얼마만 들어가는가? 2분의 1만 들어가지. 그럼 규소 한 개당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얘는 얼마야? 0.5, 얘가 0.5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3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왠지 이게 어려운 문제이면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게 중요하다. 별표가 왜 저 모양이지?
이 모양입니다. SI하고 O가 1대3입니다. 자, 휘석 같은 것들은 이렇게 단사슬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고 이 사이사이에서 누가 결합하겠노? 이 사이사이에서 이런 철이나 안 그러면 마그네슘과 같은 이온들이 얘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힘을 가하면은 요게 음이온이겠지. 요게 양이온이고 이 둘 사이는 끊어지지만 이 사슬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했을 때 깨지는데 이제 긴 기둥 모양으로 깨집니다.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깨진다는 것을 우리가 무슨 표현을 하는가 그러면 쪼개짐이라는 뜻을 씁니다. 용어를 쓴다. 그럼 이건 뭐야? 기둥 모양으로 쪼개짐. 뭐 요렇게 휘석의 특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남석은 깨짐. 특정한 모양이 없이 와자작 박살나는 거고 휘석은 긴 기둥 모양으로 깨지니까 우리가 쪼개짐,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깨진다 해서 쪼개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감남석은 깨지고 휘석은 쪼개지고 이런 것들은 지구과학 시간에 하시길 바랍니다. 화학에서는 그냥 막 요래 되는구나,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의 규산염 광물이, 즉 규산염 사면체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지는지 두 개를 살펴봤지. 감남석, 휘석. 그 다음에 세 번째 각섬석 보기 전에 누구부터 먼저 보는가 그러면 흑운모부터 한번 봅시다. 흑운모 보면은 여기 봐봐, 여기 모형이 나와있지. 흑운모 보면은 산소를 몇 개 공유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 산소를 3개 공유하지. 그럼 공유 산소가 몇 개? 3개가 되고, 규소하고 산소의 비가 얼마겠노? 규소 1개당 산소는 얼마야? 여기 있는 산소는 그대로 1이 다 가지고 있지만 여기 나누어 가져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1 플러스 0.5 0.5니까 1대 2.5, 1대 2.5는 정수로 고치면 2대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운모는 규소하고 산소의 비가 2대 5, 공유 전자 수는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는 얇은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판. 이게 판이라고 보면 판이지. 이게 판이라고 보면 판과 판 사이를 뭐가 연결시켜준다? 이런 양이온들이 연결시켜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판상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상형. 우리 형이 아니고 판상형이에요. 판상형. 자, 그 다음 두 번째 각섬석 보십니다. 각섬석 보시면 여기는 산소가 2개 공유하고 있는 놈도 있고 몇 개 공유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3개 공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복사슬입니다. 사슬 2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슨 사슬이라고 한다? 복사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유하고 있는 게 산소가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개 아니면 3개면은 선생님 SI하고 OE, B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 2개일 때는 우리가 얼마야? 1대3이지. 1대3이고 3개일 때는 얼마야? 3개일 때는 요 얼마로 적혀있노? 2대5라고 적혀있지. 그럼 규소수를 똑같이 맞추면 1대3을 규소수 똑같이 만들면 2대6이지. 그럼 규소수가 똑같이 맞춰져 있잖아. 그래서 규소수 2개당 6개 결합할 때도 있고 5개 결합할 때도 있으니까 2대 5.5제 평균하면, 그러면 4대 11 이렇게 우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규소하고 산소수 B까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셨습니다. 교과서에 한 개 안 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석영이라는 건 안 했습니다. 석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공유하고 있는 산소가, 공유전자쌍이 아니고 공유하고 있는 산소가 4개입니다. 그럼 규산염 사면체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산소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규소 대 산소의 비가 어떻게 됩니까?
규소 1대 4개를 다 공유하니까 0.5, 0.5, 0.5, 0.5니까 2 이렇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석영은 Si하고 O가 1대 2로 결합하기 때문에 석영의 화학식은 SiO2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가 석영입니다. 1대 2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쭉 살펴봤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자, 화살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공유 결합하고 있는 게 많다 맞지? 공유하고 있는 산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깨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도 강합니다. 잘 안 떨어진다 하는 말이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어디에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노? 풍화에 강하다. 됐어요? 풍화에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규소하고 산소하고 있는 거 얘가 4대 16으로 쓸 수 있고 2대 6도 어떻게 돼? 4대 12로 쓸 수 있지. 그러면 같은 규소하고 결합하고 있는 산소의 수도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1대 2니까 4대 8이고 맞지? 그래서 공유 산소수가 많아질수록 규소 한 개와 결합하고 있는 산소의 수는 적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꽤 복잡하게 우리가 규산염 광물의 어떻게 결합하는지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뭐가 중요한데요? 아까 좀 뭐 중요하다 그랬노? 1대 3 그리고 풍화에 강하다 뭐 이런 거 쪼개짐 깨짐 이런 거는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 중에서 제일 많은 거 규산염 광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에 정리가 나오네요. 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에는 기본 단위가 뭐지? 이걸 뭐라고 일러?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지.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단위로 결합하는데 규산염 사면체가 한 개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거 독립형, 한 줄로 되어 있는 거 단사슬, 두 줄 복사슬, 평면으로 넓게 이어진 구조 판상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골격이고 이 기본 골격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서 금속이 어떤 형태로 들어간다? 알루미늄이 양이온 3+, 철이 2+, 마그네슘이 2+ 형태로 연결시켜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질문. 금속이 필요 없는 건 뭐가 있어? 금속이 필요 없는 거는 석영은 SiO2 얘는 금속이 필요 없지. 화학 시간에 금속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얘들은 다 모조리 무슨 결합으로만 되어져 있다? 공유 결합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셋째, 확인하기. 규산염 광물은 주로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규소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어? 산소제, 때때로 뭐야? 금속으로 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게 금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규산염 광물을 구성한 원소가 어떤 규칙으로 결합하는지 설명해보자. 아까 했잖아.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형.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거 안 했네 맞지? 맨 끝에 있는 거 요게 뭐겠노? 사방으로 다 결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망상구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상은 그물이란 뜻이야. 그물구조다. 그래서 판상형, 망상형 이런 형태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이 규산염 사면체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